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해서 개념학습으로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외교 정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외교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전쟁은요? 네, 무역을 사용하는 전쟁은 외교의 수단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전쟁하는 행위는 외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을 외교 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들이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 외교 정책을 잘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 간에 서로 우호가 증진이 되고 자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죠.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데려왔죠. 그 작전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대외적 위상이 대단히 좀 해외에서 그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프간 난민들을 좀 외면하지 않고 데려왔구나라고 해서 대외적 위상이 조금 높아졌죠. 반면 외교 정책을 잘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손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잘 시행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게 되죠. 무역이 잘 안 된다던가 뭐 하면서 경제적 고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은 국내 상황이나 다른 나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잘하고 있나요? 국제평화 유지, 전염병 대응, 긴급보호 같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 공존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 자료로 교과서 11페이지 자료 1번 보시면 이란이 핵타결을 이끈 국제사회 외교정책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관련해서 2015년 7월 14일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 작업 중인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긴급 파견할 만한 재난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서 지원 그 긴급 구호대를 파견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팔에 정부가 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해서 국제사회가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러한 재난을 같이 노력해서 이겨냈다 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자료 하나 보실게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진 직원들과 가족 391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IT 전문가 등입니다. 이 가운데는 5살이 되지 않은 영유아 100여 명과 이번 달에 태어난 신생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427명을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36명이 아프간 잔류나 제3국행을 택하면서 모두 391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애초 민항기로 이들을 이송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급박한 현지 상황에 결국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군은 이송 작전에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프간 조력자의 희망에 대한 기원뿐만 아니라 왕복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적진에 들어가는 작전에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원 관련 우려에 대해 채용 전부터 신원 조회를 했고 길게는 7, 8년 장기 근무한 데다 이송 전 관계기관 전문가가 카불을 찾아 일일이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이 입국하면 곧바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자료에서 보셨듯이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넘겨서 112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실게요.
오늘날 지역이나 국가 문제가 다른 국가나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국가나 세계 문제가 지역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의식이란 뭔가 살펴보시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자세, 이런 걸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참여의식과 책임의식, 이런 걸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 시민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링크가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세계 시민과 관련된 그 영상 공모작에 당선된 자료예요. 아. 2017년 세계 되겠습니다. 광고 건너뛰고 보실게요. 접속됐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에 관련된 영상 자료 보셨고요. 세계 시민이라는 게 그 세계의 문화를 뭐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간다고 세계 시민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문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지녀야 이 세계 시민 의 자세로 세계 시민으로서 참여 의식과 책임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료를 하나 더 잠깐 보시면 이거는 너무 네, 자료가 너무 선생님이 저번에 봤을 때 너무 길어서 자, 그러면 세계 시민의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지내야 되는가, 이거 사실 다 좋은 얘기들이라 가지고 그 내용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 지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는,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한다라고 해서 서로 의존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상호 의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뭐 환경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뭐 빈부격 갈등 문제라던가 재난 상황이라던가 빈곤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정의 같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대부분의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걸 무슨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지녀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살펴보시면 국제사회 문제를 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지니면 좋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 모금, 기증 같은 거를 통해서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 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 폭력을 방지하고, 특히나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좋겠죠. 이러한 노력들 쭉 해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로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12페이지 아래쪽에 자료학습 잠깐 보시면 학습지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 감자칩, 내가 좋아하는 감자칩, 이 감자칩을 튀길 때 파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이 줄어들어서 코끼리도 살기 어려워지고 지구온난화도 더욱더 심화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먹은 감자칩 한 봉지로 인해서 열대우림의 코끼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의존성을 이해를 하고, 뭐로써 방금 배운 거죠. 무슨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교과서 113페이지에 그러면 그 활동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활동계획 세우기라고 해서 자료 1번에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가 있습니다. 이거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그 10월쯤부터 시작을 해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를 해서, 아프리카도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체온이 떨어져서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모자만 제대로 잘 씌워줘도 이 신생아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에게 털모자를 떠서 보내는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시민 의식과 관련해서 자료 일과 같은 활동이 필요한 일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온 좋은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번 보시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해서 세계 3대 빈민 도시에 속하는 그 필리핀 톤도라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그 버려진 쓰레기,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장으로 향한대요.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는데, 우리 예시 답안은 아동 빈곤 문제이다. 후원을 해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가 용돈을 아껴가지고 아동보호단체에 후원을 하겠다. 한 달 이내에 매달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시 답안에서 계획을 세워놨죠. 각자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부분이니까 각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해보실게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평화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하죠? 외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외교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러한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리키는 용어,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했었죠. 자, 3-1, 2번 OX 풀어보시면 3-1번 외교 정책을 잘 시행하지 못하면 국가 이익의 손실이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맞나요? 네, 5가 되겠죠. 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는 극단주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 맞습니까? 가담하면 안 되죠. 이건 뭐 당연히 아닌 거고, 이번 단어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요.